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멋진 소재들 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왔어요. 예. 사실 대한민국을 보면은 약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교육 받고, 그런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이고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범을 가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올해는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대한민국 한때 공무원 열풍도 이제 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평범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평범한 삶을 살려고 막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걸 저 느끼게 됐어요. 음. 뭐 하나라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다 평균적으로 잘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음. 우리가 아이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하나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으면 눈에 띄고 처음엔 비호감이러다가 호감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비범한 능력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다 평균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범한 능력을 가지기도 되게 힘들고 결국에 평균을 맞춘다 치더라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음. 중산층만 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음. 근데 사실 멈추는 게 생존을 하기 힘든 건데 그래가지고 이 평범이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 대한민국에서 외치고 있는 평범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잘 살려면은 먹고 살려면 중간은 가야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평범이라는 게 정말 맞는 철학인지 그런 거를 한번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던 그 과거를 이제 우리가 미래는 잘 예측할 수 없으나 이제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23살 얘기하는 건 23살 때부터 제가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 영어도 잘 못했지만 이제 처음에 말레이시아 영어를 배우려고 갔지만 그 20살 때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랑 어울리면 영어를 못 배워요. 네, 누구랑 어울리냐, 누구랑 함께 하냐가 되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23살 때는 제가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공항 그냥 티켓을 끊고 바로 공항으로 내가 떨어졌던 어떤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리한 행동은 했죠. 왜냐면 네, 그게 23살 나이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좀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네, 공항에 그냥 누구도 픽업 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내가 마치 여기서 부산 가듯이 그냥 그렇게 먼 나라를 그냥 가서 그것도 돈 좀 아끼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자꾸 소개로 연결되면 또 중국말 하고 또 한국말 할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 시작에 대한 결단이 일단 평범한가를 보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이 호주 갈 때도 픽업하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네, 뭐 숙소도 다 연결되고 어쨌든 그 안내하는 사람들을 브로커든 뭐 어떻게 다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티켓 그냥 비행기표 끊고 거기 간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음, 학교 주소지를 그냥 내가 서류를 뽑아놓은 학교 주소지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중국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중국의 뭐 상하이 쪽에 가면 상하이 쪽에 내가 공항에 들어서면 누군가 날 픽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숙소라든가 호텔, 우리 심지어 여행 갈 때도 제가 제 와이프하고 저기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그 숙소라든가 이런 걸 다 잡아놓거든요. 네, 예, 저는 호주 23살 때 갈 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따리 메고 그냥 호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단 좀 무식하긴 했지만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공항에서 생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잤을 때 그 이후로 내 삶이 다 달라졌거든요. 그 음, 이후로 내 인맥이 다 달라졌고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23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호주에서 나름 알바를 구할 때도 한국 사람 밑에서 중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내가 또 영어를 못 하겠다. 그래서 계속 내가 원래 댄서였다 보니까 댄서에 대한 직업을 계속 구글에서 이제 찾아서 그 알바를 일단 거기서 해야 되는 걸 계속 찾고 있었지만
또 안정적인 직업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배우려고 갔던 게 뭐냐면 이게 캐비넷 메이킹이라고 이 가구 만드는 거를 배우러 갔어요. 예. 근데 네네. 그 가구 만드는 거랑 비슷한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학교 근처로 삥삥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만해튼 미러숍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영어 안 되지만 이제 스크립트 달달 외운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어플라이 한 거죠. 근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유학 오거나 중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호주 사람 밑에서 그 초기에 그 영어도 안 되는데 호주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중국 사람 밑에서 이렇게 아시안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8달러 정도 받는 거거든요. 한 시간당. 네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미러샵에서 한 세 번 만에 어쨌든 붙었어요. 제가 계속 갔었거든요. 예, 아마 네. 스토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붙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시급이 12달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18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채웠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활비는 다 제가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 또 댄스 강사였는데 댄스 강사하려면 댄서였을 때는 혼자 거울 보고 춤추면 그뿐인데 댄스 강사하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동기부여 해야. 우리가 알잖아요. 피디님이 이제 콜드콜을 혼자서 막 잘 치는 거랑 내가 네. 완전 초보를 콜드콜 잘하게 만드는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막 지금 백만장자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거, 누군가를 억대 연봉자로 만드는 건 다른 게임이잖아요. 전혀 다른 근데 게임이죠. 저는 그때 처음 그거를 해봤던 거예요, 호주에서. 근데 나 음, 호주의 클래스에 처음에 3명 정도 됐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클래스에 들어갈 때는 난 항상 화장실 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그때는 자존감이 지금 자존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3살짜리 네. 아이스강의 자존감은 굉장히 네.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해내는데 그게 어떻게 평범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 평범한 결단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평범한 결단이면 호주에 그런 식으로 갔을까? 평범한 결단이면 그냥 남들이 다 호주 사람 밑에서 초반에는 일을 못하는 거를 내가 알고 정보를 내가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네. 그럼에도 그죠. 불구하고 내가 제 보스 이름이 가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평범한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네. 평범했다면 그렇게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멜버른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케이팝 댄스 안무 강사로 내가 과연 그렇게 환영을 받았을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 수강생들이 얘기해요. 그때 댄스 강사, 그 수강생들이 막 아시아권에서 막 오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하는데 네네. 막 6개월 만에 내 클래스 오거나 1년 만에 내 클래스 왔는데 그 전에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되게 진지하더라, 아이스 강이. 네네. 근데 지금은 되게 사람 재밌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막 그거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네네. 뒤풀이 할 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 수강생들하고는 끝나면 또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막 우리가 항상 아, 네네. 한 최소 6명의 키맨들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음, 한 10명 막 이러면 16명씩 막 계속 대규모로 계속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도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인기 있었고 또 댄스 거기 이제 스텝 거기 이제 그 보스 그런 사람들 내부에서도 내가 그 정도를 어떤 인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막 제이팍도 막 이제 막 우리 네. 오, 막 네. 모시고 이제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평범하면 과연 가능했냐 이거죠. 예. 평범한 생각으로는 평범한 결단이 내리고 평범한 결단 안에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언젠가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평범하면
저는 일단 저는 오늘 아이스 강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 유튜브 원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억대연봉자를 만들었던 사례가 없다고 생각. 저는 한국에 와서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음. 평범한 게 목표가 되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뭐 꿈이 뭐예요 하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잘 그냥 사는 거에 꿈이에요. 이런 사람 이렇게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생각이 본인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한 게 뭔지를 평범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평범한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잔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네. 평범한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평범한 자유의 삶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평범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기념관 가봤잖아요. 네, 독립기념관. 맞아요. 예, 그 독립기념관.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면 포로가 당하고 거기에 막 여성분들은 막 거기에 어떤 포로당에 임신하고 막 그런 어떤 그 일본과 이런 그런 내용들 다 거기에 다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일본 새끼들은 네, 인정은 안 하지만. 네.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예. 돈 벌려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예. 네. 그 임계점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임계점이 뭐냐라고 또 얘기를 물어볼 수 임계점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능성과 내가 가졌던 결과를 보면 여기까지인데 네. 온 영혼을 다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 높이는 이 과정이 있어요. 온 영혼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면 내가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음, 영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싸울 때 임계점에 올라가요. 싸울 때. 맞아요. 분노가 맞아요. 차올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한번 영웅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 거기서 임계점이 스스로 올라간다. 영혼이 막 촉촉하고 막 분노의 힘 감동 막 눈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와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영웅처럼 막 그런 게 막 보이면서 임계점에 맞아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네. 네. 근데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저녁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리셋돼 있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나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까먹어요. 이렇게 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고객들이 다가갔을 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스강이라고 하고요. PCM은 아주 평범한 상품이에요. PCM이라고 한 줌 라이브에서 제가 진행하는 이 상품은 너무 평범해가지고 사람들이 평범해서 그냥 좋아하는데 또 평범해서 싫어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상품이니까 오늘 이 가격에 이렇게 결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먹혀요. 예. 안 먹히죠. 전화도 그래요. 갤럭시가 이번에 삼성에서 엄청 평범한 제품이 나왔어요.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해요? 예. 안 먹. 애플도 새로운 제품 계속 출시될 때마다 광고에서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 평범하다고 맞아요. 팔릴 것 같아요? 예. 안 팔리죠. 그러니까 왜 그 평범이 어디서 나왔? 우리가 소비자로서 나는 비평범한 걸 원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도 그래요. 예, 내 배우자가 나를 기똥차게 사랑하고 나를 굉장히 감사하고 막 이게 서로 이 관계심이 점점 좋아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그 평범 이상으로 뭔가 노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생각이 비평범하던가. 그래서 제가 PCM 안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영웅이란 그 영화도 보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 네, 나라를 엄청.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잘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네. 영화 보고 끝나올 때 나는 아무리 극단적이라도 이거 자르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옵션 그래도
살에는 내가 문신을 새겼어요. 예, 이거를. 네.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매번, 예전에는 내가 문신을 안 새기고 학교 때부터 중요한 건 여기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내가 여기다 문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냐. 내 문신에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봐봐요. 네. 17년 1월 22일 이게 이 날짜가 내 여기에 새겨져 있거든요. 17년 네. 1월 20일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해가 그게 이제 그 네. 백악관에 들어간 날이거든요. 이게 네네. 내가 이거를 왜 여기 손가락에 새기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어, 내 역사상 내가 그 전에 존경했던 인물이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정치인이 아닌데 대통령이 된 사례를 내가 보면서 아 정말 과거가 아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잖아요. 예, 이미 네. 없는 인물인데 도널드 네. 트럼프는 아직도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또 네. 이래요. 아, 너 우파냐? 너 공화당이냐? 하면서 또 정치에 대한 부분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먹고 사는 거에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이 아마 사람들이 그 행복에 대한 의미와 대가 지불이 뭐냐를 보면 사실 다 가져야 돼요. 돈도 있어야 음. 되고요. 네. 올바른 관계도 있어야 건강도 해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존경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비전도 있어야 되고 뭔가 흥미도 있어야 되고 쾌락도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소소한 뭔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사실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하나의 네. 밸런스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들 이것과 평범을 되게 이게 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사실 그 평범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표님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평범한 생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겟해야 되는 유튜브에 대해서 진짜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평범한 수치를 얘기했어요, 대표님에게.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평범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거기에다가 이 평범이라는 그 목표치만 내가 채우면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많은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지 못하는구나. 맞아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리서치 해봐도 와, 이 정도로 많은 채널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나? 이 음. 정도로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30만이 넘는 채널들도 이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었나? 정말 처음 보는 채널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평범으로 생각을 하면은 평범까지 가지도 못할 뿐더러 평범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를 음.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느끼니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 극단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데를 다 타겟해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만 보더라도 서울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다시 전주로 다시 그냥 여기를 안 가고 전주로 가는 거. 우리가 몸값을 높이려면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보고 극단적인 선택도 한번 해봐야 되고 거기서 모든 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치 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는 상황이 그러면은 내가 그 보이는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약간 이런 평범의 문화를 좀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평범할 때 평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던가
내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던가, 음, 그냥 단순히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이걸 선택을 한다던가, 음,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저도 그랬었고, 저도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집안에 한 명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었던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남이 이렇게 조종해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뭔가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은 그건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랑 자식의 갈등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나오고, 자식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여기서 좀 선택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를 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이런 것들을 정하다 보면은 결국 선택의 주체는 내가 되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표의 중요성이 요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표님은 만약에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표가 없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걸 보면서 저도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똑같이 고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목표를 잃을 수도 있고 꿈을 잃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냐라는 20대 초반에 하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20대들은 연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소소하게 뭐 그런 어떤 행동들 제가 그때 룸메이트죠 하우스메이트인가 예. 네, 그때 제가 글렌 베이블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을 때 되게 큰 집에서 우리가 각자 방을 이렇게 쉐어링하고 이제 살았거든요. 그때 네, 홍콩 애들하고 베트남 애들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홍콩 애들 방에서 자기 여자친구랑 방에서 맨날 그런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뭐 도박 같은 것들을 하고 뭐 저기 뭐야 뭐 어쨌든 계속 걔네는 즐기고 뭘 해먹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런 여유가 없는데 난 심지어 마트에 갔을 때 내가 다 생활비랑 내가 벌어야 되고 다 엄마가 한국에서 외국 근로자라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어려운 돈인 걸 알잖아요. 네. 와, 나는 거기에서 영화를 볼 생각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 평소에도 좀 더 양복을 차려입고 그때는 막 다단계 미팅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의식 쪽에 더 치우치면서 항상 뭔가 공부하고 영상 찾고 배우고 하는데 그때부터 집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20대들을 옆에 그 하우스메이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저기 세미나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 부자들 어떻게 이런 어떤 이론상에는 배울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습득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들 나처럼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네. 나처럼 세미나를 다니고 호주에서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 같은 그죠, 20대라도. 없죠. 네. 근데 막 저기 토니 로빈스가 온다고 그때 내 입장에서 티켓 값이 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걸 VIP 자리에서 막 구매해가지고 그런 세미나에 실제로 어 로버트 키오사키라든가 런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라는 제가 2011년도에 세미나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줌에서거나 아니면 네. 저기 인터넷에서 보는 거,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세미나에서 직접 봤을 때 내가 그거를 촬영하는 내 자신을 내가 보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메타인지가 높지도 않고 그 당시엔 그냥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는 본 것 뿐이거든요. 다 외국 네. 사람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운이고 나한테 얼마나 쇼크고 얼마나 나한테는 그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는지. 근데 포인트는 다 나처럼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다들 그냥 제가 그냥 하우스 메이트처럼 그냥 다들 그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예. 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보내면서 소셜 미디어를 하고 뭔가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근데 나만 너무 진지하게 사는 것 같았어 그 당시에.
음, 나만 너무 항상 양복을 차려입고 항상 영업을 하고 항상 20대 26살이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그 갈등이 항상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왕따 당하는 거 나는 원래 인기서 내 생일이면 사람들이 네, 옥죽져와 사람 되게 많은데 혼자 생일 세고 막 한국에서도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과연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식으로 되게 많은 갈등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아직도 원룸에 살고 있지? 왜 음, 우리 집은 아직도 가난하지?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집착했는데 왜 그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연결이 안 되지? 왜 내 은행 잔고는 늘 항상 몇십만 원 있었다가도 그 몇십만 원 벌벌 떨면서 나 다음 달 또 생각하고 또 이걸 고민해야 되지? 예. 나도 이런 경우를 20대에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봐요. 갭은 되게 커. 뭐 의식은 되게 높은데 내 현실은 어때요? 항상 밑바닥이에요. 네, 이민자고 어디가 취직해도 보험회사에서도 나를 자르고 쓰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내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운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꾸 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의 희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단계 빠지면 처음에 왜 빠져요? 거기에서 PPT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좋은 집이냐 아니면 네, 좋은 어떤 교육이냐 아니면 좋은 자동차냐 아니면 네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프리 타임이냐 아니면 아침에 네가 깨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깨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가 깨나고 싶은 곳에 깨났는데 돈은 언제든지 패시브 인컴, 리지주 인컴으로 들어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PPT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각인되거든요. 네, 와, 내가 만약 저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내가 만약 저런 자동차를 몬다면, 내가 만약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주에서 내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라든가 이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이런 상상을 처음에 20대 초반에 그게 하나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PPT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추가로 벌 수 있을까? 너가 음,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죠, 그 사람들은 나한테 늘 주입시켰던 건 뭐냐면 혜택이었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고급 자동차를 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너희 가족들이랑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너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저건 다 음, 큰 돈으로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이란 그죠,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표가 없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어느 누구든 목표가 없을 때는 네, 심플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음,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덜 틀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른다? 목표가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동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되겠다. 목표가 없으니까 뭐 뭐라고 하지? live only one life인가? 그게 뭐예요? one 아, 뭐, 아, 욜로, 욜로, 열로 네, 욜로, 욜로로 살아야 되겠다. 돈이 자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다면 내가 네, 딱히 떨어지는 답을 못 하겠으면 그냥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냥 이게 차라리 맞아요. 그냥 나 음, 큰 돈 벌래요. 예. 내 위치에서 큰 돈이 다 각자 달라요. 아이스강 위치에서 큰 돈은 1,000억이에요. 예. 1,000억 네, 현금 자산이 있어야 내가 추가로 3,000억 정도 자산가 될 것 그죠, 같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게 내가 이번 생에 내가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어. 그거를. 네, 근데 1,000억을 목표하면 100억은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그죠, 그죠, 100억을 안 되더라도 최소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50억, 몇십억 부자는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내 입장에서 가장 큰 돈은 어떻게 보면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000억이 되고 나서는 또 내가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사람은. 예, 이렇게 네, 되다 어떻게 연결될지. 근데 내 위치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큰 돈이 억대 연봉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음, 이지훈 PD는 20대니까 20대 입장에서 큰 돈이 뭐, 뭐 50억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 각자 위치에 있는 그죠. 제일 좀 측정 불가능한 거에 내가 이걸 얘기하고도 부끄럽네. 할 정도로 큰 돈이 얼마인지를 찍어보면 그게 10억이든 네, 100억이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얘기해놓고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혹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가 있지? 혹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음, 사람은 누구지? 혹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세일즈가 필요하고 마케팅이면 그럼 디테일은 뭐지? 마케팅 중에서도 어떤 마케팅이 하거든? 세일즈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더 쭉 짧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프리퀀시에 대한 이 반복성 이거를 이게 전환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맞아요, 우연히 큰 돈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거 굳이 벌어야 될까? 큰 돈에 대한 부분들을 벌면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와 멋있다 멋있다 하는 네,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몸값이 얼마예요 하면 1억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측정 그죠. 불가능한 몸값이에요. 그럼 측정 불가능한 몸값에서 돈을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음, 돈. 그 네네, 측정 가능한 돈,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제일 최고의 제품을 나는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음, 애플을 선택하고 아이폰을 계속 네,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네네, 내가 정말 돈 없고 어떻게 없더라도 어때요? 최고의 제품, 자동차도 최고의 제품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아마 20대 후반에 내가 벤츠를 내가 전세에 대한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벤츠를 CLS를 뽑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우리 네네네네, 일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만약에 돈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고의 제품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평범한 네, 제품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맞아요.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한 프로세스를 한번 쭉 들어보면 아마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예,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목표를 또 잡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작은 거라도 시도를 해보면은 그 다음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은 행동을 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음. 완벽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목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큰 목표 안에서도 작은 목표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좀 못, 그 갈피를 못 잡고 방향성을 못 잡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게 나오겠어요. 저희가 이제 콜드콜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가장 많이 얻어가시는 분들은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까이더라도 해봐야 아,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해봤는데 거기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음에도 까였어요. 그럼 이 다음 스텝에서 뭘 내가 놓쳤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대표님이 알려주시면 그거 적용시켜보고 가장 습득이 빠른 거는 결국에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음. 교육의 현장은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거라고 봤었고 결국에 목표를 못 정하는 이유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부분이 너무 커지는 것만 있으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의식을 높여놨는데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 제가 겪었었던 거거든요. 의식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지루하고 맞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막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너네는 못났어 막 이런 느낌이고 내가 진짜 친했던 친구도 아, 얘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안 좋은 모습들만 계속 보게 되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내 현실적인 내가 의식은 여 정도인데 내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왜 이거밖에 못 살고 있지? 왜 이거밖에 못 살고 있지? 계속 맞아요. 나를 늪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의식을 여기까지 높여놨는데 그럼 여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를 행동하는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세웠으면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이래야 그 다음 목표가 나오고 이래야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야 극단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내 자존심이 되게 높아지는 거라고 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 아, 그거 참 네. 재밌는 게 행동을 안 하고 목표만 쭉 꾸준히 가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행동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목표는 끊임없이 가지고 희망은 끊임없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동할지 모르는 그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히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개발하고 끊임없이 내가 행동을 쬐끔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개발하고 믿음 유지하려고 뭔가를 계속 집착하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은 행동을 못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걸 이 사람 행동 못 하는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네네, 근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이제 되는 과정을 어느 순간에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 터지기 직전까지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멈추면 끝나거든요. 멈추면 맞아요. 루저가 돼요. 근데 네. 내가 수년 동안 행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행동을 하는 어떤 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누군가 코치를 만나가지고 푸시를 엄청 강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 가정에 뭔가 갑자기 불화가 뭔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워서 뭐 이혼 당하게 됐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어떻게 됐거나 뭐 어쨌든 이제는 정말 이제 백도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네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죽기 전에 갑자기 천국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네네.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옆에서 주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동이라고 하는 건 푸시를 받아.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네. 방법은 맞아요. 아는데 다이어트 못 하잖아요. 근데 푸시를 네. 받으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타이밍 시기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잡생각하지 말라.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생각하지 말고 네. 목표가 없거나 흐릿하거나 앞이 잘 안 보일 때는 큰 돈을 벌 생각하고 그냥 난 돈 맞아요. 많이 벌어야겠다. 그냥 정말 짐승선을 그냥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것만 네네. 해도 덜 틀려요. 맞아요. 사람들이 돈 안 벌 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오히려 내가 부자 됐을 때도 부자 되고 나서 돈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 돈 네. 안 벌고 바쁘지 않는 순간 그 사람 마약으로 가고 뭔가 뭐 여자로 연결돼서 뭐 잘못되거나 뭔가 이제 엉뚱한 변태짓을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겨요. 부자라고 맞아요. 해서 더 돈을 벌어 부자라고 해서 돈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돈을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부자가 그 위치에서 결단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위치에서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아마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가 중산층 됐을 때 뭔가 나가 콜드콜 해야 된다는 거랑 완전 밑바닥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백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뭔가 결단하는 거랑 중산층에 있는 사람 결단하기 더 어려워요. 그럼 부자는 맞아요. 어떡하겠어요? 더 심각하겠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부자고 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300억, 뭐 1000억 부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1조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향해서 또 달려야 돼요. 예. 중산층 입장에서 내가 겨우 뭐 한 10억, 20억을 모아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월 한 1000만 원 지금 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월 1000만 원에서 월 3천만 원, 월 1억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네.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꿔가야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을 때 가장 현명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뭘 추가해야 될까? 뭘 놓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음. 끊임없이 오히려 배우는 쪽에 집중하면 어쨌든 우리 시간은 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시간을 내가 그 안에서 조정하고 만들어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없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얘기가 되게 클리어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 그리고 또 목표가 있더라도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핑계를 대는 게 있잖아요. 네. 돈도 없고, 난 백도 없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지는 사람들은 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밑바닥에 있으면 가난하고, 가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 역시도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음.
근데 항상 아, 이거 하려면 돈 필요한데?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거 하려면 누구 필요한데? 내 인맥 누구 있지? 아, 없네. 못하겠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음. 행동을 제대로 못 해봤었거든요. 네. 아이디어 아무리 많더라도. 근데 대표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 OPP나 OPS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개념들을 알려면은 이런 부자들의 교육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남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음. 하겠어요. 이거가 근데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돈 없고 백이 없어가지고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한테도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것부터 해라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고 빼고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네, 너만 그렇잖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만약에 돈 없고 빼고 없고 능력이 없다. 그건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능력 있고 돈 없고 빼고 없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없어?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몇 조를 풀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없어? 70억 인구가 있어요. 이 네, 세상에는. 네, 네, 백 없어? 그 70억 인구의 백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공화당, 어떤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어떤 사람은 뭐 자산가, 어떤 사람은 뭐 어쨌든 그 각자 분야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이 없을 뿐이지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당신한테 그 기술이 없으면 누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해요. 돈이 있어요. 예, 백도 네, 있고 능력도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그 사람들이 연결되냐 이거잖아요. 사실 네, 이게 정확한 질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돈 없고 능력 맞아요. 없고 빼고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내가 혼자 7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내가 배우려면 만 년, 백만 년을 줘도 못 배워요. 네, 예, 제일 무식한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 맞아요. 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아이스강이 뭔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돈 없고 빼먹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콜드콜 기술, 무한대 인맥 기술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클로징 더 짧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전화기 한 대로 하루에 2천만 매출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개미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 돈 전혀 안 들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의 방법에 대해서 아이스강이 안다고 하는데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네, 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나를 버리면 되잖아. 다 맞아요. 아이스강 구라야. 얘를 버려. 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근데 만약 맞다면 어떡할까? 나한테 그 기술이 있고 나한테 그 사람을 진짜 확 완전 180도로 완전 변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전환 속도를 수십 년 살다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단 1년이 뭐예요?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변한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우리가. 그 맞아요.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입이 아파요. 네, 그걸 계속 내 입으로 맞아요. 얘기하는 거 이제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또 얘기를 안 하면 누군가는 또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맞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탤런트 있는 사람하고 연결시킬까? 결국은 관계십이에요. 예. 음, 자, 그러면 봐봐요. 어, 저는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OPS, 네, OPP, OPM을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네, 그러면 그걸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알겠어. 그래. 아이스가 네, 어제 이 얘기를 이제 다 알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개인 파워 있는 사람하고 연결시키고 팀워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관계십 이 개념 알았으니까 시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 오케이. 판매하는 능력을 키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판매하는 능력은 단순히 펜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 펜은 죽어 있는 거예요. 얘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얘 죽어 있어요. 그죠. 펜에다가 내 원고를 갖다 붙이고 내 감정을 갖다 붙이면 이 펜은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될 수도 있고요. 네, 10만 원짜리 100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팔려 나갔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팔려 나갔냐. 내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나한테 에너지와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네, 소통 기술. 이걸 어떻게 100만 원에 팔아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어떻게 이걸 내가 왜 이걸 100만 원에 본인한테 사요? 이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맞아요. 예. 펜이 100만 원짜리 세상에 많아요. 맞죠? 네.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맞다고. 예.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팔려 나가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100만 원, 단순히 이걸 100만 원, 누가 이걸 100만 원 주고 사요? 나도 안 사.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죠. 만약에 이 100만 원에 추가적인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탤런트의 서비스가 추가돼가지고 팔린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맞아요. 나는 100만 원들도 안 팔지, 이 펜을. 그죠. 예, 그리고 100만 원 팔더라도 상대가 개새끼인지 아닌지를 또 내가 판단하고 팔아야 되겠죠. 맞아요. 상대가 나쁜 놈한테 내가 총을 권해주면 어때? 아이스강의 탤런트를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어떡하든. 내가 나쁜 놈을 더 많이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가 100만 원 안 받고도 팔 수 있어요. 네. 예. 심지어 이 사람을 또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미션 홈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판매 기술을 얻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음. 자, 아이스강도 그러면 원래 이렇게 100만 원짜리 펜이라든가 막 아이스강 원래 이렇게 말을 네. 잘하고 막 원래 막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사람한테 막 억대 연봉성도 막 만들 수 있고 원래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아까 23살짜리 그 아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네. 아이가 비범한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에 뭘 배웠어요, 결국에는? 의식도 성장된 것도 있지만 뭘 배웠어요? 결국에는 소통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음. 내가 나를 원하는 이게 그러니까 나의 탤런트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맞아요. 시장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팔아봐야 돼요. 뭘? 펜을 팔건, 뭐, 아이패드를 팔든, 컵을 팔든, 영양제를 팔든, 물티슈를 팔든, 뭘 팔든 팔아보는 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파는 게 로직이 똑같아요. 맞아요. 상품이 다를 맞아요. 뿐이지 똑같아요. 맞아요. 그 카테고리도 다 사람한테 팔아요. 자영업자한테, 기업 대표한테 팔든, 배우자한테 팔든, 부모한테 팔든, 내 자녀한테 팔든 다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심리학을 맞아요. 왜 배워요? 자청이 왜 심리학을 그렇게 강조해요? 파는 거, 뇌를 알면 어때요? 수월해요, 사는 게. 컴퓨터를 하면 사는 게 수월해요. 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지금도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어텐션 깔았으니까 유튜브 네.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어때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이유도 파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연결돼가지고 팔아가지고 사람들 어때요? 이거를 자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보면서 어때요? 이해를 하게 되고 메타인지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점점.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를 좀 더 진지한 관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심지어 이런 네. 네. 걸 제가 많은 유료를 무료로 푼 것도 많거든요. 예. 네.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다 풀 수 있을까? 못 풀어. 내가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추가로 더 결제해가지고 나 아이스강 더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내가 본인한테 더 빠르게 나는 이 판매 기술을 얻고 싶어 해가지고 나랑 연결해가지고 네. 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제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시장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빨리 관계십 안에서 더 타이트한 관계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음. 워런 버핏도 이런 교육에 투자를 해가지고 세미나 이런 소통의 교육 같은데 투자해가지고 워런 버핏도 이런 걸 배우고 다녀요. 아니, 네. 워런 네. 버핏 그 완전 억만장자도 이런 걸 배우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런 걸 안 배워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돈 없고 빼올 거 능력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인 이론은 이제 알고 있어요. 내가 네. 어떻게 하면 좀 파워가 있고 탤런트인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협력하려면 접점이 연결되는 그 접점을 신용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어쨌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네. 뭐냐면 네. 네. 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있어 봐야 되고 내 제자도 키워 봐야 되고 333 법칙이라고 내가 멘토도 있고 라이벌 막 경쟁 구조가 있는 네. 네. 라이벌도 있어야 돼. 우리 PC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더 잘하네. 이러면 어때? 그죠. 자극받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막 콜드콜도 하고 막 이러는데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기술은 어때요?
돈 안 들이고 그걸 다 훈련시키고 다 배울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다 배우는 거예요. 인문학도 네. 배우고 무슨 뭐 경제학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걸 다 맞아요. 배우니까 어때요?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는 게 있다 보니까 함부로 아무 사람한테나 100만 원짜리 펜 심지어 안 파는 거예요. 있어도 안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내 몸값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뭘 깨닫기 때문에 내 시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음. 아무나 개나 소나 시간을 투자하게 안 돼요. 음. PCM에 문의가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네. 바로바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답하거나 막 바로바로 상담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다 테스트를 해봐요. 네. 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 태도가 안 좋으면 난 연락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그죠. 심지어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주일씩 겨우 기다려가지고 연락 받은 사람도 있고 네. 아마 최소 3일은 기다려야 아마 연락을 받을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왜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생산하는 게 뭐 포도를 판다거나 포도는 누구나 다 팔 수 있어요. 참외를 누구나 다 수박을 누구나 다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네네. 걸 판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양으로 푸는 게 낫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사람들 코칭해 보니까 네. 개새끼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잘못 팔면요. 엄청 골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음. 오히려 사람들 이게 과연 내 거를 받을 내 시간 투자할 가치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최대한 걸러내는 작업을 난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인내심을 갖춰야 돼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이런다. 그것도 하나의 영업 기술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 심리 뭐 그런 건가요? 뭐 네. 이러면서 나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네. 본인들이 맞아요. 그렇게 머리를 쓰니까 똑같이 본인이 강아지면 내 강아지 눈에는 나도 강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본인의 눈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본인이 되게 인색하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이면 아이스강에 말하는 모든 이런 행위에서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보는 세상이 파란색이면 아이스강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람이 인계점이 얼마나 높고 관점이 얼마나 추가되냐에 따라서 세상을 맞아요. 다르게 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고 빼없고 능력 없는 사람 뭘 배워야 된다? 작은 것도 팔아봐야 된다. 네. 뭐라도 팔아보면서 파는 데서 파는 기술 더 터득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보고 심지어 그래서 교육에 투자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 영업을 오고 처음에 네트워크로 시작했죠. 거기서 시작을 했을 때 그 자영업자들의 그 상황들을 제 머릿속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광고를 팔았잖아요. 광고를 파는데 이런 것들의 경험이 내 머릿속에 그냥 다 박혀 있으니까 광고주랑 소통하는데 남들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데 저는 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서 신뢰가 다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상품을 또 팔아보고 더 높은 상품을 팔아봤는데 거기 안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또 광고주들이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제 머릿속에 박히면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못 사라지죠. 맞아요. 누구랑 소통하더라도 아는 분야가 많아지니까 이거 이 분야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안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건 이 분야에 가지고 이렇게 해가 대안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니까 거기서 신뢰가 쌓게 되는 거고 신뢰가 쌓이면서 가다 보니까 저는 계속 지식이 높아지고 음, 소통력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아 진짜 소통 능력 높이고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워렌 맞아요. 버핏도 소통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파는 게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소통 기술이 좋아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지훈 PD님도 처음부터 저랬던 사람이 아니라 PCM 안에 들어와서 소통 기술과 관점이 추가되면서 어때요? 그 안에서 또 행위에 연결되면서 결과치로 보여주니까 어때요? 그 맞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어때요? 아이스강이라고 한 사람한테 어때요? 고용당하고, 아이스강한테 사람 그냥 일반 고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지금 맞아요. 같이 살아버리고 있는 어떤 네,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네, 제가 해왔어요. 그거는 마음을 완전 훔쳐가지고 제가 제 마음을 그냥 다 주는 거거든요.
네,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정도면 그냥 재택근무를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죠. 여기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왜 함께 하냐를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그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여주는 게 그게 어떻게 맞아요. 보면 또 플러스에 대한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 마음을 훔쳐버리면 어떻게 보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배우자도 똑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소통 기술이 약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되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제발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밑바닥에 있고 내가 돈도 없고 뺏고 없고 능력도 없으면 주식을 재테크해 가지고 소통 기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주식 산 거지. 그냥 침묵해 가지고 산 네, 거잖아요. 몇 번 클릭해 네, 가지고. 소통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내가 주식도 나중에 재테크할 때 남들이 겨우 100만 원 넣을 때 나는 1000만 원, 1억도 넣을 수 있는 음, 거예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팔아가지고 커미션을 얻었던 그걸 적금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부동산 사든 뭐든 고소득 기술을 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소통 기술이에요. 근데 돈 네, 겨우 이제 월급 200만 원에서 10%뭐 전리 대표님께서 무슨 뭐 커피값도 아껴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해라고 해서 200만 번 거에서 10% 20% 최대 쪼개가지고 계속 주식에 투자한다고 본인 성공할 것 같죠? 더 인색하고 더 찌질해져요. 맞아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맞아요. 20만 원, 30만 원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뭐 클래스 101이라든가 뭔가 판매에 대한 부분들 뭐 책이라든가 책을 20만 원이면 20권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죠. 거기에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 관점을 줘 책을 본다 해서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체성이 앞으로 5년, 10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냥 쪼개쪼개가지고 주식 살 때 10년 뒤에 본인 소통 기술이 높잖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맞아요.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10년 동안 겨우 5천만 원 모았을 때 본인은 심지어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맞아요. 개념으로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10년 뒤에 또 10년을 모아야 겨우 1억을 모으는데 본인 어때요? 10년 뒤에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그 다음에는 완전 바로 이제 상승 국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찍찍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버려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밑바닥에서 그죠. 젊을수록 뭐 해야 되냐? 나야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60대 되신 분도 저한테서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소통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소통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완전 지금 말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원고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섹시한지. 맞아요. 60대가 맞아요. 할 수 있고 20대가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걔네는 뭐야? 그럼 40대, 30대, 50대는 뭐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맞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스강도 했다면 나도 20대 초반부터 이걸 네, 해왔잖아요. 지금 네. 겨우 내 경력이 겨우 13년밖에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통 기술이 맞아요. 그렇게 중요해요. 소통 기술이. 판매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재테크하지 말고 이걸 해라고. 교육에 투자해라고요. 이런 걸 아는 어떤 뭐 책이든 커뮤니티,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랑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걸 배워라고요. 돈을 좀 써라고. 그렇게 좀 현명하게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에 제대로 네, 쓸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 대표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돈은 용기로 버는 거고 네. 배짱으로 버는 거라고. 근데 용기가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정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고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움이 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소통 능력을 기르게 되면은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디테일한 정보가 해결이 되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뭐든지 그냥 다 클로징을 할 수 있는 클로저가 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내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책 읽고 그냥 책은 책하고만 소통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람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이 정보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면서 디테일한 게 완성이 되고 디테일한 게 완성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아 이게 되네 해가지고 용기가 높아지게 되고 용기가 맞아요. 높아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디테일한 정보 하나하나씩 다 쌓이다 보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소통 가기까지가 텀이 되게 길었다면은 나중에 되게 단축이 되고 이게 복리 효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업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씨앗을 다 뿌려놓은 다음에 이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 음. 텀도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빠르게 지을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농사가 진짜 완전히 그냥 대용량으로 다 지어버리고 더 빨리 수익하고 더 빨리 이제 하고 이런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책 읽고 뭐 재테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돈은 어쨌든 사람한테 있고 사람의 관점에 있다는 거를 저 요즘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좋아.
오늘도 진짜 인터뷰가 너무 이 영상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주소에서는 꼭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오늘도 좋은 정보들, 좋은 내용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